본 컨텐츠는 생활의 달인에 나온 각종 달인의 비법 레시피를 집에서 재현함으로써 달인의 비법은 과연 뭐가 특별한지를 알아보는 컨텐츠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2017년 7월 10일 생활의 달인에 방영된 찹쌀 꽈배기 달인의 꽈배기를 집에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반죽부터 강력분에 찹쌀가루와 이스트 같은 평범한 재료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꽈배기의 쫄깃한 식감을 살리기 위한 비법 재료가 들어가는데요. 바로 가리비입니다. 달인말로는 가리비가 쫄깃쫄깃하고 맛있으니 비린맛만 살짝 빼고 반죽에 넣으면 꽈배기 자체가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진다고 합니다. 그럴 거면 쫄깃쫄깃하고 더 맛있는 한우 살치살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가리비의 비린맛을 빼기 위해 냄비에 소금을 깔고 가리비를 올린 뒤 또 하나의 비법 재료, 바로 이 돌나물을 가리비 위에 얹어줍니다. 열을 가하다 보면 돌나물에서 나오는 은은한 향이 가리비에 뱀으로써 가리비의 비린맛을 잡는다는 건데요. 달인의 비법은 역시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저는 잠깐 가리비가 쪄지는 사이에 다른 재료를 준비하러 갔다가 이렇게 난장판이 돼버렸습니다. 요리하실 때는 항상 한눈 팔지 마시길 바랍니다. 소금과 돌나물이 범벅이 된 가리비입니다. 이미 맛있어 보이죠? 가리비 껍데기에서 알맹이를 분리해줍니다. 가리비에는 이렇게 까만 내장 부위가 있는데 이 내장 부위는 쓴맛을 내기 때문에 잘라내고 관자 부분만 꽈배기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달인의 레시피대로 내장은 잘라내줍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리비에 육즙이 빠지는 걸 막기 위해 기계 같은 건 쓰지 않고 손으로 직접 페이스트 질감이 될 때까지 곱게 다져줍니다. 저는 몇 알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략 25분 정도 걸렸는데 대용량으로 만드시는 달인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상상도 되지 않네요. 이렇게 준비된 다진 가리비를 반죽에 넣어주고 다음으로는 반죽에 단맛을 더하기 위해 설탕 대신 다른 비법 재료를 넣습니다. 바로 단호박입니다. 준비해둔 단호박을 자른 뒤에 가운데 씨앗을 파냅니다. 자른 단호박을 오븐 트레이에 옮기고 오븐에서 구워줍니다. 오븐에서 구움으로 단맛을 끌어올린 단호박을 체에 갈아서 페이스트 형태로 만듭니다. 이렇게 간 구운 단호박을 설탕 대신 반죽에 넣고 계란도 하나를 넣어줍니다. 달인은 반죽할 때 물조차도 보통 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반죽의 쫄깃한 맛을 더욱 살리고자 전분물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냄비에 물을 붓고 안에 그릇 하나를 거꾸로 세운 뒤 위에 채를 올립니다. 삼배천을 깔고 옥수수 알과 쌀을 부어준 뒤 그 위에 통 계피를 올려줍니다. 냄비 크기가 안 맞아서 중간에 냄비를 바꿔주고요. 물을 끓이면서 끓는 물을 계피와 옥수수, 쌀 위에 부어줌으로써 옥수수와 쌀 안에 있는 전분을 꺼내어 전분물을 만듭니다. 계속 물을 붓다 보면 아래의 물이 점점 뿌옇게 변하면서 계피향이 나는 전분물이 만들어집니다. 대략 30분 정도 붓다 보면 쌀과 옥수수가 전부 익는데 이쯤에서 멈추고 완성된 전분물을 모아줍니다. 이렇게 완성된 달인만의 비법 전분물을 꽈배기 반죽에 사용합니다. 전분물을 붓고 반죽을 시작하는데 단호박 페이스트 때문에 반죽 농도 맞추기가 아주 까다로웠습니다. 농도를 맞춘 것 같았는데 반죽하다 보면 단호박이 섞이면서 질어지고 추가로 강력분이랑 찹쌀가루를 넣고 또 반죽을 하는데도 덜 섞였던 단호박이 섞이면서 다시 질어지고 하는 바람에 계속 강력분이랑 찹쌀가루를 섞다 보니 예상보다 양이 엄청 늘어나 버렸습니다. 달인의 레시피는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따라하기가 어렵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요. 겨우겨우 반죽을 완성했으면 랩을 씌운 뒤에 따뜻한 곳에서 1시간 동안 발효를 시킵니다. 발효가 끝났으면 반죽을 꽈배기 만들 만큼만 나눠준 뒤에 둥글게 굴려줍니다. 이대로 랩을 씌워서 40분 동안 추가 발효를 시켜줍니다. 이제 모양을 잡아줄 차례입니다. 반죽을 바닥에 길게 밀어서 대략 40cm 정도 길이로 늘려준 뒤에
한쪽 끝은 앞쪽으로, 다른 쪽 끝은 뒤쪽으로 밀어서 반죽을 꼬아줍니다. 그리고 양쪽 끝을 잡고 위로 들어주면 반죽이 자연스럽게 꽈배기 모양으로 꼬이게 됩니다. 끝부분은 반죽끼리 꼬집어서 잘 연결해주고 나머지 반죽도 같은 방법으로 전부 꽈배기를 만들어줍니다. 다시 랩을 덮고 추가로 20분 동안 마지막 발효를 시켜줍니다. 이제 꽈배기를 튀길 차례입니다. 다리는 튀김 기름마저 일반 기름을 쓰지 않는데요. 기름에 고소한 맛을 더하고 느끼한 맛을 잡고자 달인만의 비법 기름을 만들어 쓴다고 합니다. 팬에 기름을 충분히 부어주고 기름을 끓입니다. 여기에 기름의 고소한 맛을 내고자 방울 양배추를 튀겨줍니다. 방울 양배추가 무슨 고소한 맛이 있다고 이걸 튀기는지... 아닙니다. 방울 양배추가 노릇하게 튀겨졌으면 건져내고 여기에 양파를 다시 튀깁니다. 양파를 튀기면 양파의 향이 기름에 배어서 느끼함을 잡아준다고 하네요. 양파도 노릇하게 튀겨지면 건져내고 기름을 완전히 식힌 뒤에 다시 끓입니다. 기름의 온도가 180도가 되면 꽈배기 반죽을 넣고 튀기기 시작합니다. 꽈배기는 생각보다 금방 익기 때문에 표면이 갈색이 될 정도로 한 면당 3-4분 정도만 튀겨주면 됩니다. 젓가락으로 돌려가면서 튀기면 더욱 간편하니까 참고하시고요. 다 튀긴 꽈배기는 뜨거울 때 얼른 설탕을 발라줍니다. 설탕의 양은 개인 기호에 따라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설탕까지 바르면 집에서 만든 달인표 꽈배기 완성입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일반 꽈배기와는 다르게 단호박을 넣어서 안쪽 색깔이 노란 게 달인 꽈배기의 특징이네요. 일단 맛이 있습니다. 솔직히 탄수화물을 튀겨서 설탕에 버무린 게 맛이 없기가 불가능한데 이 꽈배기는 충격적이게도 실제로 넣은 재료들의 맛이 납니다. 제일 궁금했던 소금에 찐 가리비에서 나는 맛과 향은 쉽게 말해 새우깡이랑 거의 비슷했습니다. 국민과자 새우깡 다들 좋아하시죠? 실제로 2022년 과자 매출액 1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인기과자 새우깡의 맛을 꽈배기에 접목시키기 위해 돌나무를 올려 소금에 찐 가리비를 꽈배기 반죽에 사용한 달인의 깊은 뜻에 이마를 탁 치고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단호박은 제가 꽈배기에 설탕을 몽땅 발라버리는 바람에 단호박의 맛이 가려져서 솔직히 별로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명백한 제 실수이니 달인의 비법에는 잘못이 없고요. 제가 가장 놀란 건 전분물인데 꽈배기를 씹다 보면 실제로 계피향이 납니다. 보통은 꽈배기 위에 계피가루나 시나몬 슈가를 뿌려서 계피향을 내는 게 평범한 꽈배기들의 방식인데 달인의 꽈배기는 계피 전분물 자체로 꽈배기를 반죽함으로써 계피향을 숨기는, 그러니까 맛의 레이어를 만들어서 씹을수록 오묘하게 느껴지는 고급스러운 계피향을 의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달인의 맛 설계가 거의 꽈배기계의 지네딘 지단, 안토니 가우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꽈배기의 가격인데요. 2017년 방영 당시에 500원이었는데 2023년 지금도 그때 그 가격 500원을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돌나물, 가리비, 단호박, 옥수수, 쌀, 통계피, 방울양배추, 양파 등 들어가는 재료나 정성에 비하면 솔직히 손해보면서 파시는 게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가격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꽈배기 달인의 가리비 꽈배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달인의 가게는 충남 당진에 있다고 하는데요. 당진까지 멀어서 가보실 수 없는 분은 저처럼 이렇게 직접 집에서 달인의 레시피를 재현해 만들어서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해당 과정이 번거롭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그냥 새우깡에 시나몬 슈가를 뿌려서 먹으면 거의 비슷한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고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좀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